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도 뭐 메인보드 수리인데요. 제가 뭐 촬영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하시지만 분해 조립 과정에서 어떤 뭐 파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이제 뭐 난감해지죠. 그래서 수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점검하는 방법 제가 저번에도 이제 뭐 많이 물어보셔서 조금씩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수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얘는 제가 지금 촬영 전에 몇 가지를 확인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분이 아무 이력도 없이 보냈었길래 CPU 쪽에 핀이 하나가 약간 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뭐 CPU가 인식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뭐 청소를 하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드러내고 청소를 뭐 하셨든지 아니면 케이스 관리를 하셨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통화상으로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조립을 했는데 이제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된 거죠. 안 켜지는 거죠. 뭐 전원은 들어오는데 아무 이제 화면에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정도 쓰실 분이면 컴퓨터를 모르시는 아니겠죠. 분해를 하고 막 이렇게 조립을 한다는 말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CPU 소켓을 확인했는데 CPU 소켓에는 이제 핀이 약간 틀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확인하시면서 핀을 이렇게 CPU를 드러내는 과정이 어떤 약간 이제 틀어진 이제 그런 증상으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핀을 교정하고 테스트를 했거든요. 테스트를 했는데 뭐 마찬가지 CPU 인식이 안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조금 고급 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CPU, DRAM, VGA, 뭐 부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LED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 LED에 CPU라는 곳에 불이 계속 이제 켜지면서 아예 이제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리니까 뭐 이렇게 케이스를 뭐 청소하면서 이렇게 일단 메인보드를 분리시켰다가 장착을 하셨다길래, 그러면 이제 딱 감이 잡히잖아요. 일단은 메인보드를 드러냈다는 소리는 뭔가 이제 그 외관상 타격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잘 사용하셨고 뭐 청소나 CPU를 드러내고 이제 재장착 후에 아예 뭐 안 된다 이렇게 그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충 감을 잡죠. 이제 제가 수리를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사용자 과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관 검사를 쭉 했어요. 유관 검사 했는데 이분도 제가 통보는 이제 드렸고요. 연락을 해서 상태가 이렇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이시죠? 이 뒤쪽에 뭔가 어디에 싹 슬켰다는 흔적이 보이죠. 저번에 이제 제가 그래픽 카드도 소자류들이 많이 이탈되고 파손된 것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 뭔가 싹 스치고 지나갔죠. 위에서 뭔가 긁혔다든지 어떤 물체에 뭐 비벼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유관상은 이거 눈으로 딱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보기에는 이제 뭐 제가 저항이죠, 이거는. 저항인데 하나는 지금 이탈해서 날아가 버렸고요. 두 놈은 정상적으로 붙어 있고 한 놈은 이제 이렇게 쇼트가 나 있는 상태예요. 뭐 이렇게 되면 우선 일단 소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즘 기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기판에 표기명도 없고 이런 SMD 가장 작은 이제 칩형 저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저항 수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탈하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오늘은 요런 거를 확인해서 이제 지갑을 찾아서 이렇게 이식하는 방법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제가 저번 영상에도 보여드렸다시피 회로도가 있어야 됩니다. 회로도가 있어야 원래 정상적인 지갑을 알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소자류가 커서 소자류에 마킹이 돼 있다면 그 값대로 해서 붙이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 콘덴서하고는 헷갈릴 일은 없겠지만 뭐 이제 인덕 코일이랑 SMD 코일이랑 저항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여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전혀 적혀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설계 도면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리하는 걸, 원래는 이제 제가 이런 거는 이제 소자료를 딱 구해놓고 작업할 때 이렇게 이제 바로 촬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거 찾는 방법들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이제 찾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 문제는 회로도가 없으면 저도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이제 찾는 방법이 있죠.
여기 이제 소자를 근처에 비슷한 놈들이 있으면 드러내서 이제 저항치를 측정해 보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건 저항입니다. 저항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판에 이제 납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테스트기 리더봉 규격 또는 테스트기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일 보드에서 만약에 똑같은 보드가 있으면 정상 보드에서 추출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 그게 100% 정확한 값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이 소자들이 지금 문제는 CPU에 관련된 CPU 쪽의 통신에 관련된 소자거든요. 이런 소자는 정확한 값을 찾아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CPU가 오동작하거나 어떤 데이터 통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찾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저는 이제 회로도가 있습니다. 회로도가 있어서 이게 지금 모델이 램페이지 3 익스트림이라는 아수스사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또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고가였겠죠. 이 보드는 지금 쓰시기에도 고장만 나면 성능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물론 요즘에 나오는 이런 동일급 보드하고는 조금 기능상의 차이가 많겠지만 이런 이제 조금 높은 스펙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보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우선 이제 소자 찾는 거랑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여기서 한번 찍어 볼게요. 이제 이런 저항들 측정하는 거는 일반 계측기로 테스트기로도 돼요. 멀티 테스트기로도 되고 또는 이제 조금 신경 쓰시려면 그 LCR 메타라고 있죠. LCR 메타 같은 거 저렴한 거 또는 만능 테스트기 이런 걸 구매하시면 측정 가능해요. 근데 이제 기판에 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추정치 값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상적인 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제 이 회로 구성도에 따라서 어떤 놈은 그냥 여기 있는 상태에서 찍었을 때 정상 수치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다른 어떤 특정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놈들은 찍으면 값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아시려면 드러내서 측정을 하고, 드러내서 측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공차값이 있겠죠. 아까 계측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측기 성능에 따라서 또는 계측기 이거 테스트 봉 이런 거에 따라서 저항 수치들이 다 틀리게 나오거든요. 우선은 얘 저항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테스트기 모드에 옴 모드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메가옴, 옴, 킬로, 메가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곳에 옴 측정이 가능한 곳에 갖다 두고요. 저항 측정할 때는 리더봉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시면 수치가 나올 거예요. 지금 51.553 옴이라고 나오죠. 네, 일단 쇼트까지는 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옆에 거 한번 펴볼게요. 네, 이것도 51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얘가 정말 51옴짜리인지는 회로도가 있어야 돼요. 회로도를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 쪽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면 쪽 보는 게 있어요. 전면 쪽과 뒷면 쪽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뒷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뒷면을 보면 뒷면은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이게 CPU 쪽 전원부 쪽 라인 위쪽에 보면 이게 모스펫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모스펫이 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여기 위쪽이죠. 모스펫 위쪽에 FPT 위쪽에 보면 이렇게 소자류들이 4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걸 찍으면 51옴 짜리네요. 그러면 아까 얘가 측정했던 값이 맞다는 거죠. 51옴. 두 번째도 51옴. 세 번째는 세 번째도 다 같은 51옴 짜리예요. 여기 있는 놈 3개. 그러니까 요 세 놈이죠. 요 세 놈은 다 51옴 짜리예요. 그럼 옆에도 거의 51옴이겠죠. 얘는 49.9옴이네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핀을 찍으면 CPU 쪽 우리 앞쪽 보면
CPU 핀 쪽 얘랑 그 다음에 노스 브릿지 쪽에도 관련이 있어요. 저 신호가 여기 있죠. 노스 브릿지에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 제 저항은 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으면 CPU 쪽에 어떤 오류가 생긴다는 거 있죠. CPU 통신하는데 일단 저 저항을 찾아야 됩니다. 이 49.9옴이죠. 여기는 51옴짜리고 여기는 49.9옴짜리. 뭐 50옴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뭐 49.9옴짜리를 제가 타보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타보드에 찾는 것도 제가 회로도를 들고 있는 보드에서 찾는 게 빨라요. 그래서 회로도를 하나 다른 걸 열어서, 자, 이 보드 회로도를 지금 열었고요. 얘 두 놈을 추출하면 돼요. 얘 두 놈이 어디냐면 이게 노스 브릿지거든요. 노스 브릿지 고정 클립 옆에. 그럼 얘는 일단 좀 빼야 되겠죠. 첫 번째 거는 80옴이죠. 80.65옴으로 나오는데 얘가 80.65옴이 얘는 아니고요. 두 개. 첫 번째 거는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콘덴사고요. 요건 콘덴사고요. 요 세 놈이 저항이에요. 요 두 놈이 49.9옴짜리. 49.9옴짜리. 49.9옴, 뭐 50옴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찍으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46.25. 옆에 것도 찍어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뭐 계측기마다 공착값이 있기 때문에 이전 메인보드의 회로도를 보고 49.9옴짜리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찍었을 때 49.9옴이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 대상의 그 소자 값을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출 대상의 메인보드 회로도가 없다면 인근 근사치한 값을 찾아야 되겠죠. 일일이 찍어봐서 저항들을.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슷한 값이 나오면 추출해서 다시 찍어봐야 돼요. 그럼 이걸 떼서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물론 이제 계측기마다 차이는 좀 납니다. 떼서 찍더라도. 양면 밑에가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어요. 좀 붙여놓으면 리드봉으로 이렇게 찍었을 때 도망을 안 갑니다. 그냥 밖에서 이렇게 찍게 되면 뭐 스마트 트위즈 집게 같은 게 제가 있는데 집게도 한 번씩 잘 도망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양면 테이프 소자로 붙여놓고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지금 한번 찍어볼게요. 네, 50옴 나오죠. 50옴. 아까랑 좀 차이가 나죠. 네, 55. 그러니까 49옴짜리 49.9옴이었으니까 그냥 뭐 50옴짜리로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회로도에는 49.9옴으로 되어 있죠. 근데 실제 측기로 찍으면 50옴이 나오고요. 제가 뭐 다른 테스트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1시간미터 조금 이제 금액이 있는 테스트기는 49.4옴이 나옵니다. 네, 49.4옴에서 5옴. 확실히 이제 테스트에 따라서 조금 공착값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표시되는 테스트기는 저는 그렇게 고가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확인을 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작은 소자 하나 찾아서 납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죠. 일단 솔더링 하고 보니까 맨 앞에 놈은 51이고 나머지는 다 55옴으로 표시가 되는. 일단 자리를 옮겨서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 자료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 뒤쪽 부분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어딘가에 스포트 나사에 이렇게 이 메인보드를 빼시면서 긁혔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케이스나 바닥에 놨을 때 이 부분 쪽에 쓸킨 것 같아요. 초보분들은 뭐 초보분들이라기보다는
조립을 하실 때 스포트 나사나 이 케이스 쪽 이런 부분들, 이런 뭐 어떤 그 돌출된 부분들에 메인보드를 놓을 때는 항상 이런 스펀지 같은 거 위에다가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받치근 하면 뒤쪽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겠죠. 이런 부분들이 날아가 버린다고.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SMD 표면 실장에 작은 이제 이런 부품들이 날아가 버리면 문제가 되죠. 얘는 뭐 다르게 뭐 자연 고장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유관 검사를 많이 했거든요. 저 부분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회로도 어느 정도 봤는데 저기밖에는 크게 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네요. 항상 이때가 최고 긴장되죠. 얘는 여기 LED가 나와 있거든요. 뭐 오버클럭이라든지 이런 게 최적화되어 있어서 뭐 따로 포스트 카드가 없어도 이게 이제 LED를 불빛만 보더라도 얘는 점검이 가능해요. 네, CPU 불이 이미 끝났어요. 지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 없을 것 같네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CPU 불이 들어오고 계속 무감 증상이었거든요. 지금 CPU 체크가 넘어갔어요. 메모리 넘어갔고, 그 다음에 있는 게 VGA죠. 네, 넘어갔습니다. 부팅 됐죠? 이걸 안 꼽았네. 네, 떴습니다. 떴죠? 자, 지금 초기화를 하고요. 이렇게 떠주면 수리하는데 재밌습니다. 이제 뭐 안 되거나 했을 때는 또 스트레스 많이 받죠.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메모리는 2기가짜리, DDR3 2기가짜리거든요. 6기가 인식 다 됐네요. CPU는 제온 X5670, 5675, 3007기가짜리. 일단 부팅을 해서 몇 가지 제가 하는 거 테스트를 해보고요. 마무리에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저항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 그리 찍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수리를 해보시면 알아요. 뭐 크기나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답이 없고요. 실제 정확한 값을 하시려면 아까처럼 뭐 어떤 일부 회로도의 도움을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시면 힘들고요. 아니면 동일 보드가 있든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게 부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끝나고 나면 제가 쭉 테스트하는 거, 기본적으로 테스트하는 것만 쭉 끝나고 이제 하나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우선 CPU 정보는 다 물고 왔죠. 메인보드도 정보 다 물고 왔고요. 메모리 트리플 채널 총 12기가, 2기가짜리 6개, 6개죠. 총 인식이 다 됐어요. 로드도 다 잘 되죠. 이상이 따로 크게 없을 거예요. 회로들 보고 정상된 값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인텔 CPU 프로그램